이빨 빠진 호랑이. 마침내 고대하고 고대하던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 그런데 그런 태종의 즉위식을 보며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태종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였는데요. 태조는 원나라 시골 무장의 아들로 태어나 고려로 귀화해 전쟁 영웅이 되더니 마침내 나라를 통째로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운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방원의 반란으로 하루아침에 두 아들과 친우를 잃고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정종이 왕위에 있던 시절에 이미 태조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서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다음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온 신하가 반대했음에도 굳이 천도를 한 이유는 개경을 너무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태조에게 개경은 지방 촌놈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온 서름이 담긴 곳이자 자신이 멸망시킨 전대 왕조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건만 이방원은 정종을 왕위에 올린 지 고작 6개월 만에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이 되자 태조는 어지간히도 서러웠는지 부인 선덕왕후의 정능을 바라보며 애당초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 어찌 나 혼자만의 뜻이었겠나. 다 나라 사람들과 의논한 것이거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근데 서러워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권력은 이방원한테로 다 넘어갔는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태조가 아니죠. 태조는 자신에게 얼마나 힘이 남았나 확인해보려 했는지 아님 그냥 꼬장을 부리고 싶었는지 대뜸 세자 이방원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조영무와 조은은 본디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관직도 주고 항상 곁에 두어 귀히 썼다. 그렇게 그 둘은 결국 개국공신이 되고 그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니 이들이 출세한 것은 전부 내 덕이 아니냐. 헌데 지난날 네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들이 어찌하였느냐. 내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나를 배반하고 너에게 붙어 난에 가담했으니 이리도 배은망덕한 네가 또 어디 있겠느냐. 또 이무는 어떠한가. 이무는 본디 정도전과 친한 사이로 정도전과 결탁하여 너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헌데 내 놈이 난을 일으키자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간을 보다가 결국 이기는 편에 붙지 않았더냐. 그렇게 이 셋은 모두 나를 배반하고 너에게부터 공신의 반열에 올랐거늘 한 번 배반했던 자가 두 번 배반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더냐. 네가 만약 나를 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 사람을 죄주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후세에 불충한 무리가 이들을 경계하여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요약하자면 조영무, 조온, 이무 이 셋은 원래 나 태조를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이방원 네가 반란을 일으키자 나를 배신한 놈들 아니냐. 그러니 이 배신자들한테 벌을 내려라 라는 건데요. 그러자 이방원은 어쩔 수 없이 정종에게 청해 이 셋을 유배 보냅니다. 그렇게 태조의 면이 좀 서나 했는데 유배령을 내린 그 당일부터 신하들이 곧장 반박에 나섭니다. 그러자 처음엔 안 들어주는 척하다가 고작 2달 만에 다시 이 셋을 불러들이는 이방원. 아빠 말이라 면전에서 거절할 순 없으니 신용만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태조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꼴만 됐는데요. 함흥차사. 얼마 후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태조는 그토록 싫어했던 개경엔 도저히 있기 싫었는지 아니면 태종이 보기 싫은 건지 자꾸만 밖으로 행차를 나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재밌는 야사가 하나 있죠. 바로 함흥차사라는 고사성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부터는 야사예요. 뒤에 왜 이게 정사가 아닌지도 말씀드리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야사에 따르면 아직 정종이 왕위에 있을 때 태조는 이방원의 행동에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옥새를 들고 고향인 함경도 함흥으로 떠나버립니다. 옥새를 가져가 버렸다는 건 태종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명나라에 즉위 사실을 전하며
즉위를 인정하는 증서인 고명과 인장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명나라에선 옥새도 없는 자를 어찌 왕이라 인정해줄 수 있는가 라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태종은 태조를 설득하기 위해 태조에게 차사,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마다 태조가 죽여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자원하는 자가 없었는데요. 그때 박순이라는 인물이 자원하여 차사로 가게 됩니다. 박순은 그냥 가면 태조가 자신도 죽일 걸 알기에 가면서 꾀를 하나 내는데요. 그는 어미말과 새끼말을 구해 이들을 함흥까지 끌고 가서 태조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끼말이 어미를 따라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말도 저러한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향한 자식의 정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태조와 박순이 장기를 두는데 천장을 보니 어미쥐와 새끼쥐가 떨어져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를 본 박순이 눈물을 흘리며 태조에게 돌아가자고 청하니 태조도 마음이 동해 돌아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박순이 먼저 길을 나섰는데 주변 사람들이 태조를 찾아와 박순을 죽여야 한다고 청하자 태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순이 이미 용흥강을 건넜다면 쫓지 말고 아직 건너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거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순이 병이 나는 바람에 용흥강을 건너기 전에 잠시 쉬었는데 그때 병사가 쫓아와서 박순을 죽여버렸는데요. 또 다른 야사에선 함흥으로 가는 차사마다 태조가 다 죽여서 아무도 차사로 가지 않으려 하자 태조와 친분이 있는 성성린이 자원하여 차사로 가게 됩니다. 태조는 오랜 친구인 성성린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성성린이 조심스럽게 부자, 아비와 아들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태조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네가 친우로서 나를 만나러 온 줄 알았건만 너도 네 임금의 사주를 받고 나를 데리러 온 것이구나. 그러자 당황한 성성린은 얼떨결에 거짓말을 지어내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옵니다, 전하. 만약 신이 임금의 사주를 받고 온 것이라면 신의 자손은 반드시 눈이 멀어 장님이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태조는 성성린을 믿고 그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성성린의 맏아들과 손자 한 명이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태조가 계속해서 차사를 죽여버리자 태종은 태조와 친분이 매우 두터운 무학대사를 보냅니다. 다른 이는 다 죽여도 무학대사만은 죽일 수 없었던 태조는 결국 그와 함께 한양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이렇듯 야사에선 함흥으로 보낸 차사는 태조가 거의 다 죽였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함흥으로 간 차사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함흥차사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죠. 하늘의 뜻. 이거 말고 태조가 돌아올 때와 관련된 야사도 있어요. 태조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태종은 직접 교회로 나가서 태조를 맞이하려 합니다. 그러자 태종의 신복 하륜이 아직 태조의 진노가 다 풀어졌는지는 모르니 혹시 모를 대비를 해놓자고 하는데요. 그렇게 태종은 영접 장소에 큰 장막을 치고 굵고 높은 기둥을 많이 세워둡니다. 얼마 후 태조가 도착하는데 갑자기 태종에게 활을 쏴버리는 태조. 알다시피 태조는 신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있던 태종이 기둥 뒤로 쇽 피하는 바람에 화살은 빗나가 기둥에 꽂히고 맙니다. 그러자 태조는 모두 하늘의 뜻이로다 라고 말하며 태종에게 옥새를 건네는데요. 연회가 시작되고 태종은 태조에게 잔을 올려야 하는데 일전에 하륜이 태종에게 혹시 모르니 직접 잔을 올리지 말고 내시를 통해 잔을 바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에 따라 태종은 내시를 통해 잔을 올리는데 잔을 받은 태조는 소매 속에서 철퇴를 꺼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또한 모두 하늘의 뜻이로다. 태종이 직접 잔을 건넸다면 이 철퇴로 때려 죽였을 거란 얘기죠. 물론 이 야사들은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옥새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요. 명나라에서 태종의 즉위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건 당시 명나라가 내전을 치르느라 너무 바빠서 아예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나중에 태종이 다시 요청하니까 바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박수는 함경도에서 죽긴 했는데 이성계가 죽인 게 아니라요. 이 뒤에 나올 조사이의 난때 반란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성리는 아들과 손자가 연이어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화에 섞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있지도 않은 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 이유는 태종과 태조의 불화 때문입니다. 태조는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로 줄곧 그를 냉대해 왔어요. 당연하죠. 태조 입장에서 태종은 자기가 아끼던 사람은 다 죽인 놈이에요. 정몽주도 죽였고 정도전도 죽였고 심지어 세자로 책봉한 이방석까지 죽여버렸으니 그야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인가요?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뒤 이방원은 정종을 왕위에 올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때 이방원은 태조에게 감시를 붙입니다. 혹시라도 허튼 짓 못하게 하려고요. 자, 이렇듯 태종이 미운 짓만 골라 해댔으니 태조는 태종이 꼴도 보기 싫었는지 자꾸만 개경 밖으로 행차를 나갔고 둘의 불화는 온 백성이 알 지경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이 뒤에 벌어질 사건까지 엮이면서 민간에서는 이런 야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태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태조의 이런 행동이 불편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행차 자주 나가는 거 보기 안 좋긴 한데 그렇다고 아비를 가둬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도 사고만 안 치면 어떻게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태조가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